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같이 반드시 비집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닌 전자개표기 등 부정선거로 불법 가짜 대통령과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입니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해킹 등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탱크보다 더 무서운 침략 전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으로 반민주 위법 절차가 발견되면 선거 무효가 됩니다. 선거 소송의 무효 사유는 판례에 의하면 그 전제가 선관위가 자체의 규정을 위반하면 선거 무효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둔 사법부와 동체이고 공직선거법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을의 입장에 있는 대통령 즉 행정부, 국회의원 즉 입법부 등의 무언의 힘을 가진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존재하는 것 같은 거대한 무소불위의 공룡이 되어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관위의 직원 채용 비리를 감사하면서 이런 막가파, 난장판 기관은 난생 처음 본다고 했으며 수백 명이 채용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탐욕의 권력 쟁취로 선거가 시작된 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3.15 부정선거, 1960년까지 부정선거 제1기였다고 볼 수 있고 4.19 혁명으로 선거관리를 주의했던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1963년 1월 21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관리를 했지만 사람이 손으로 하는 부정선거 갈등은 끝이 없었고 1994년 통합공직선거법 제정에 전산조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30여 년을 부정선거 제2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제3기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바뀐 1994년 3월 16일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등 4가지 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으로 제정된 후 오늘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부칙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1997년 불법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개표 전산조직 EVM을 1억 3,530만 원을 들여 개발했다가 1999년 8월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조문을 삽입하였으나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위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 예비심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보면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면서 법조항 제278조에 의하여 개발 사용한다고 꼼수로 예산을 타고 결산보고까지 하였습니다. 간이 배박해 나온 선거관리위원회는 꼼수 숙임소로 도입된 전자개표기를 2002년 6.13 지방선거에 사용하였고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도 가동되면서 부정선거 시비는 극에 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 57만여 표 차이로 패배한 정당이 개표 조작에 의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는 전자개표기는 명령어로 동작하며 쓰레기 같은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쓰레기를 뱉어내는 기계다. 투표지를 전자개표기에 넣기는 하지만 투표지는 그냥 폼으로 집어넣게 하고 내뱉는 결과는 프로그램된 전자게임을 돌려 국민을 사실로 믿게 하는 전자매직쇼라고 하며 투쟁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 상태 또는 투표함 이송 중에 개표가 진행 중으로 나타난 사례, 개표 완료 전에 방송에 그 결과가 나간 사례 등을 개표 상황표나 투표록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상상을 초월한 개표 조작 부정을 제기도 했습니다. 보수당 국회의원들도 전자개표기 폐기와 투표소 수개표 법안도 내고 투쟁하였지만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하여 일회용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보진영도 투표소 수개표 입법안을 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대선과 총선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전산조작 부정선거라며 증거 제시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조사는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집한 증거로 부정선거 소송, 고발 등을 했고 부정선거 그 자료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역대 모든 선거의 부정선거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접한 선거에서의 증거만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은 진영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얘기를 할 때 듣기 거북한 자료라 언급하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는 헌정 질서로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질적인 공동 목표로 인정하고 상호 검토하는 이해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부정선거를 종식시키자는 데서 모두 하나일 뿐입니다. 당선된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스스로 그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고 해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권력과 싸울 능력도 없고 당선되었으니 선거관리위원회 밑보여 후환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며 선관위라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입장인 정치인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선관위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었고 선관위와 한몸인 사법부는 선관위의 대변인으로 부정선거 은폐에 급급했고 검찰이나 경찰은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의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렸고 언론은 권력을 만드는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회복 투쟁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선관위와 사법부의 부정선거 궤변 변명만을 보도하여 부정선거 범죄를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 등 침략에 의해 공정선거 시스템은 무너졌고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마약에 중독돼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혁명적 수술만이 외길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선거는 모두 선거 무효 부정선거입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선거를 묵인하는 것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를 용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핵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 7월 6일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1년 4월 8일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명부를 활용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158조의 3을 신설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고 4개월 뒤인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것은 2014년 6.4 지방선거입니다.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120일을 보장하는 것을 위반해서 헌법 제116조 선거균등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전산조작,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는 의혹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과 전산조작으로 귀결됩니다. 꼼수로 만든 법으로 국민 주권을 잔인하게 짓밟고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는지를 한 가지 사례를 보이겠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은 2012년 5월 30일인데 임기 시작 후 1개월도 안 된 6월 25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81호를 개정해서 투표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제기 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6월 25일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지를 소각해버리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국민은 각 개인으로는 한없이 무력하며 하루하루를 생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선거관리를 믿고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짓들을 하고도 천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소통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주인에서 표 찍는 기계로 전락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의 카르텔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영, 이념, 지역, 세대, 여야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입각한 진실규명이 유일한 길입니다. 증거와 법에 의하지 않는 카더라 식의 주장이나 보도는 본질을 어긋나게 하며 혼란을 가중시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를 은폐, 조작하려는 공범으로 전락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된 선거 부정 시스템이 진실인지 아닌지 논란은 법 앞에 증거로 법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적폐의 부정선거 의혹은 첫째, 법과 증거에 의한 진상규명, 둘째, 책임자 처벌,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 기회를 놓치면 국민은 주인이 아닌 표 찍는 기계로 전락하여 인간의 존엄과 대한민국 주인의 위치를 빼앗기고 노예와 종으로 살다가 죽는 길뿐이라고 명심했으면 합니다. 진실만이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